예, 반갑습니다. 지난 훈련을 갔다 오고 한번 구정 연휴를 하고 오늘의 첫 번째 새삼 훈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도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새삼 운동을 오래오래 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되고 그러기로 하면 이 원불교 교법의 근거에 있지만 그 내용이 에, 우리 원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대사회적 용어로 고쳐서 이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작년에 20개 정도의 그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것이 아직 완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다듬어서 한 18개, 뭐 그 정도로 지금 16개 정도로 두 개를 줄여서 8주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무엇에게 축하되냐면 새삼 운동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 중심의 새 마음, 그다음에 새 생활, 그걸 실천하는 새 생활, 새 마음 새 생활 운동이 이제 우리 새삼 운동의 핵심 요소인데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낙수인성교육 센터를 하나 세워 이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마음 공부의 어떤 분산지로서 그 한번 붙여보자 해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대종사님께서 심정개발의 공부라는 말씀을 대종경 수행품 59장, 60장에 했어요. 심정개발의 공부란 말을 쓰셨어요. 이 심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바탕을 말하는데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마음밭이라고 했냐면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우리 마음 바탕에서 선악간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심이 일어나고 악심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저 밭에서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심전이라, 마음밭이라 이렇게 땅하고 비교해서 심지라고도 하고 심전이라 같은 말이 돼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밭을 개척하는 것은 이 잡초가 나면 뽑고 곡식은 기르고 해서 그 곡식을 잘 길러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 개발이요 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하면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발음하기 나쁜데 그건 뭐냐? 다들 찾으면 지능이나 인성 따위를 일깨워준다. 일깨우다. 일깨워서 열어준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다. 물질을 개발하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르다. 이게. 근데 영어는 cultivating이라고 해갖고, 이거 development라고 cultivating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개발한다. 그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이 쓰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심정개발의 훈련, 이 공부를 훈련으로 거쳐서 이게 세계평화 3대 제언에 넣으셨다.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데는 심정개발의 훈련을 해야 된다. 종교 UR도 만들어야 되는데 심정개발 훈련이 종교 UR이 만들어져 할 일이 심정개발 훈련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 훈련 센터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훈련이라고 많이 붙인 것 같아서 심정개발 운동센터라는 것을 한번 이게 간판을 걸라 그래요. 왜냐하면 심정개발의 훈련은 심정개발 운동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세계가 평화를 이루려면 심정개발 운동을 인류 헌장으로 만들어야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런 말씀 본문을 하셨어요. 유엔 헌장이 있잖아요. 국민 헌장도 있고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국민 헌장을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 민족정을 위해서 그런 헌장을 했는데 유엔 헌장은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공부, 이 심전 개발은 마음 공부보다 한층 더 나간 거예요. 공부보다. 그것을 인류 헌장을 만들자 하는 본문이 봐서 우리 대종사님과 대산종사님 뜻을 받들어서 뭐 여기다 세산마음공부센터라고 할까 뭐 마음관리센터라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심정개발 훈련센터 그러면 훈련이 너무 저 앞에 또 하나 있으니까 심정개발 운동센터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엔 여기 새삼운동본부라고 있었는데 아직 활동도 안 하면서 본부라고 너무 크게 거는 것 같아서 그냥 훈련센터로 고쳤거든요. 내중에 이게 이제 새삼회가 잘 되면 새삼운동본부로 이제 훈련센터로 고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정개발의 공부, 이 대종사님 뜻은 용 훈련이라고 하는 공부, 그걸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훈련이 되는 건데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필요. 이 대종사님께서 그 뭐냐면 사은사의 필요, 사막의 필요,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필요, 이 세 가지 필요를 집어했어요. 필요라는 말을 써야 되는. 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응? 사은사회가 꼭 필요하고, 사막 공부가 필요하고, 용심, 마음 사용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해줬어요. 그 얘기를 받들어서 이제 오늘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게 공감이 되면, 그럼 우리들이 한번 이 공부를 해보지. 작년까지 한 걸 다 하는데, 이걸 다시 뭉쳐갖고, 이 대사회화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이제 논어를 좀 개념철경이라는 그 불교 경을 읽었어요. 거기는 우리 유념공부하고 똑같이 나와요. 개념, 염이라고 하는 것이 염, 유념, 무념하잖아요. 염청. 큰 염공부다. 염공부하는 경이다 했는데 완전히 우리 거의 뭐 유념공부하고 비슷해요. 응? 미국, 우리 불교는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관련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됨에 따라서 국토개발, 해양개발, 경제개발, 우주개발, 자원개발, 뭐, 이 마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뭐, 하드웨어 개발, 유전개발, 신약개발. 이 너무 많아요. 뭐, 안 붙은 데가 없어요. 개발이랑. 해야 이 세상이 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산업이. 이게 기술 개발을 한다 이거죠. 어? 이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디벨롭먼트인데,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든다. 어떤 거를 개척해서 땅을 개발하는 거 땅을 개척해 갖고 유용하게 만들고 이 밭을 개척하는 거는 밭을 유용하게 만들고 그랬군요. 예전에 우리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안 들어봤죠? 책에 나왔 독자적이나 그게 뭐 세 번인가 그 저게 될 건가 했어요. 그래도 5개년 했는데 엄청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막 연속으로 했고 5개년씩. 그런데 요새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개발은 형상 있는 것을, 뭐 있는 것을 개척해서 쓸모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땅이든지 뭐든지. 형상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개발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세계, 예? 정신의 세계는 개척하는 것을 개발이라 하지 않고 개발이라고 한다. 이 발음하기가 잘하는데 국어 개발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그 인성 개발, 도덕성 개발, 창의성 개발 이게 개발에 해당한다. 인성, 지능 등을 일깨워주고 깨우쳐 열어준다. 이렇게 사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광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형상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대한 개발은 그냥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묵혀 있다고 한다. 묵은 땅이라고 한다. 묵은 땅이란 거는 뭐, 비료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둔 걸 묵은 땅이라고 그래요. 묵은 땅인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류가 물질을 개발하고 외형적인 문명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정신을 다 쓰는 바람에 우리 마음의 세계를 깨우쳐 열지를 않고 묵혀뒀다. 이걸 묵은 땅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밭이 묵었다는 거예요. 묵어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묵어있다. 묵었다가 무슨 소리예요? 경찰서. 아니, 묵었다는 게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내버려둬서 오래돼서 뭐 누가 질문입니다. 어? 지금 감기 들었다더니 그러겠나. 묵어 있다가 뭐예요? 뭔가 마음에 뭔가 매여 있거나 잠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묵어 있는 건 이제
뭘 사용하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해서 그냥 묵혀뒀단 말이에요. 묵혀뒀어요. 예, 준모는 마음이 묵어 있어요. 안 그래? 많이 묵어 있죠. 그동안에 한 20년간 이 개발을 안 했어. 요새 최근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묵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자. 힘전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메고라 그래요. 시골에서 때 뽑는 안 하고 또 잡초가 나면 없애고 농작물만 가꾸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과 같고 응? 그죠? 하는 것을 그다음에 악심이 나면 우리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선심이 나면 길고 이렇게 해서 이 양심만 양성함으로 회복이 항상 넉넉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심정 개발 못하는 사람은 악심이 나도 그대로 두고 선심이 나도 그대로 두고 이래서 이 마음밭을 묵혀갖고 가을에 수확이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이가 먹어도 아무것도 수확된 게 없다. 그렇죠. 그 마음밭을 묵혀두는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밭을 묵이는 것이냐. 이거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하면 마음밭을 묵이는 거. 묵혀둔다 이거. 써, 자동차를 사다가 쓰지라고 그냥 쳐박았더니 묵혀두는 거예요. 그럼 막 녹슬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한 예를 들어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여기 삼성전 다니면서 토요일 날만 되면 친구가 가서 술 마시는 거야. 그 마음이 묵은 거야 묵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묵었더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막 술에 쩔었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주일마다 보니까 이제 술은 없어지고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묵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에 묵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혼란은 제대로 못 헤쳐가는 거예요. TSMC는 덜 묵었는 거 봐. 덜 묵었는 것 같아. 저기 막 이제 중국 사람들은 막 인위적으로 술 못 먹게 해갖고 막 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봐. 뭐 개발했다 뭐 GPT와 비슷한 걸 개발했는데 돈은 뭐 20분의 1로 해서 개발했대요. 돈도 안 들이고. 근데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뒤로서 돈 대주고 겉은 머리만 나온 거만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뒤에 뭐 데이터 센터 그런 거 다 이거 써라. 근데 이 미국 사람은 데이터 센터 다 자기 돈으로 하거든. 그 돈은 다 빼버리고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만. 너무 믿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밭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1년 따위에 확 변하는 거예요. 금방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삼성에서 이렇게 전부 영준이 같으면 삼성이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고 이 정도 그 정도 그 난관은 이때까지는 저력 갖고 막 순식간에 밀고 나가는데 옛날 뭐 아이폰 나왔을 때도 확 밀고 나갔는 1, 2년 만에 이거 왜 못하냐 이거예요. 쩔쩔맨다 이게. 어떻게 어때? 어떻게 하면 삼성이 달라? 내가 가가지고 사람 묵은 때를 좀 벗겨내. 알았어요. 묵은때를 좀 벗겨야 돼. 삼성으로 좀 대사운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이게 다 도가라 그래요. 어? 심전을 발견하는 것. 심전을 마음밭이라고도 하고 마음바탕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마음바탕이라고도 한다.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단련한다 그래요. 심전을 단련한다. 또 마음밭을 가꾼다. 이렇게 써요. 예? 마음밭을 가꾼다. 이 심전을 단련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하신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이게 개발될 수 있는 불성이 존재한다. 마음 속에 우리 동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의 성질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성이 존재한다는 이게 시작이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이제 저기 서양에서는 뭐요? 뭐 스포이드먼 누구요? 그는 우리 마음이 이게 나쁘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중국에도 있긴 있었죠. 심리학을 분석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하고 똑같다. 여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전은 똑같다. 마음 바탕은.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심전을 가졌다는 걸 발견하는 걸 견성이라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발견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오준영은 심전을 발견했네? 아니, 아, 아니, 오늘 모르고 왜 묻었다고 했나? 그럼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그게 부처님 같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같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긴 알죠. 믿잖아요. 많이 들어서. 근데 그거를 실제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증거를 대야 된다. 아, 요러니까 그렇다. 증거를 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좀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태남에 믿고 다녔더니 아들이 변하더라. 이게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증거를 대는 거지. 그렇게 뭐 다 되라는 게 아니라 일부 증거라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증거를 대야 된다.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게 정말로 심적 공부를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딱 대야. 준영이도 증거를 될 수 있잖아, 이제는. 응?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했잖아요. 언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음 달, 다음 달. 아이, 좋았어요. 이번 달, 아이, 좋았어요. 근데 이거 많이 됐대요. 안건이는 그 장모님을 핀란드 여기까지 데려왔다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왔다 가고 다 갔다 갔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딸이 안건이한테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거기가 뭐 원불교란 이상한 데 다닌다더라. 나도 가보자. 라고 한 거야. 근데 아, 8명, 아들이 8명이래요. 우리 마음공부 할 필요도 없대. 그거 다스리려면 다 마음공부 저절로 된대. 8명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마음공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심전 공부는 하고 심전 개발은 양성과 설성. 이걸 심전 개발이라고 한단 말이야. 양성과 설성. 마음을 기르고 또 부처님 마음을 기르고 이런땅 마음을 기르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쌍의 마음을 발견하는 걸 견성이라 하고 부처님 마음을 발견하는 게 견성이라 하고 부처님 마음을 기르는 것을 양성이라 하고 부처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이런쌍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철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쌍 마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쌍 사용? 모든 경계를 했을 때, 마음을 쓸 때, 바르고 공변되게 사용. 어디 일가친척에 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몇 달 사이 논어를 읽었는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게 막 할 수가 없어요.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막 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냥. 아무리 낮은 사람도 예를 지키고 딱 그래요. 어, 그 있고 그 공변되다는 그래 우리가 마음을 쓸 때 공정하고 공변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딱 맞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이 다 알아본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은 이 심전 개발의 공부를 뭐라고 했어요? 천직으로 삼았다. 하늘이 나한테 준 책임이라고 삼았다. 이게 공자님이 50이 됐을 때 1000명을 알았다고 했대요. 1000명이 뭐냐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맞으니까 그 도덕을 세상에 퍼쳐라고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내 50에 1000명을 받았다는 거. 안다는 거는 겸손하게 쓰는 거고 1000명을 안다. 알았다는 거.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판테라는 사람이 공자님 해치려고 막 모기를 꾸며갖고 위험지경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로부터 도덕을 가르치라고 명을 받았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탁 말해버리고 정말로 해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당당하게 나간 거예요. 엄청 해치려면 해쳐라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1000명을 받았다. 1000명을 안다는 소리는 겸손한 말이에요. 어? 잘 받았다 그러거든. 1000명을 안다 이렇게 해갖고 그 50 이후로는 그냥 내가 1000명을 받은 것을 한번 이 세상에 확산되겠다. 그래갖고 55세, 그러니까 6세 때 그 노나라는 안 되겠어요. 노나라는 안 되겠어요. 그 대부가 막 왕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쓰려니까 안 되겠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했고 다른 나라가 15년간 돌아다녀. 15년간. 아무도 인정을 안 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겉멋을 들여서 어떻게 나라가 부강하는 거 좋지. 뭐 인의 정치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래도 15년간 돌아다니는데 안 돼서. 그냥 뭐 제자들이 그냥 10명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천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크라테스도 천명을 받았어요. 한 번 거기 사원이 있는데, 신들의 사원이 있는데 가서 이 세상에 누가 제일로 지혜롭습니까? 하고 물어봤더. 그랬더니 신 사람이 네가 제일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너는 모르는 걸 안다. 딴 사람 모르는 걸 모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 신전에서 얘기하니까 틀림없을 것이다. 믿고, 그럼 한번 내가 증명해봐야겠다고. 사방에 똑똑한 사람 다 잡싸면서 자꾸 질문해봐. 나보다 더 똑똑하겠지 하고 질문하면, 쟤 엉터리야. 나보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유명하게 이게 똑똑한 사람들 다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다 몰라. 바보같이. 다 격파가 당한 거야. 그러니까 막 열이 난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잘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탁 물어보니 꼼짝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걸 고소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 재판이 나서 나는 그 신전에서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려고 돌아다닌다. 나는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 않으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다녔, 그거밖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천명을 받은 거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묵혀 있는 마음밭을 개발하는 이 일을 우리 새삼에서 새삼운동을 해야겠다, 이거. 응? 이게 원불교란 종교를 떠나서 대사회적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우리 원불교엔 사막이 있잖아. 수양, 영구, 취사. 그게 뭐냐? 수양이라는 것은 힘전 농사를 짓는 사람, 마음밭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처음에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것이요. 우리가 시골에 살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땐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우리 농촌에 살았죠. 농사 지을 땐 제일 뭐를 해요? 봄이 되면. 응? 아까 좀 씨를 왜 밭을 갈아요? 그 이제 안에 있던 거를 이제 아, 뒤집어주니까 네. 이게 도시 사람 몰라요. 소를 갖고 밭을 갈아요. 이 깊숙이 파갖고 이렇게 뒤집어. 그래갖고 그다음에 왜냐면 농사를 지면 겉머리는 양분 다 빼먹고 속에 남아있잖아요. 들어가서 뒤집어 갖고 확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판판하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게 밥 갈고 고르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기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한 번도 안 봤어, 도시에 살아요. 시골 사람 다 봐야 돼. 맨날 밥 깔고 뒤집고 팍팍 고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다가 참 이 마음공을 하려면 우선 이 밭을 고르는 것처럼 이 요란한 마음을 안정을 시켜.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 온전한 마음. 그게 바꿔는 거예요. 바꿔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정신 수양해서 요란하고 이런 마음 일어난 거를 딱 잠재워서 평평하게 만든다. 이것을 이게 말하면 밭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라 이게 농작물 이거 평평하게 다스리는 것이라 이게 온전한 정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평평한 땅을 온전한 정신을 일심이라고 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심이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집중해서 일심이 안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학교에 하거나 직장 가서 하거나 가정에 가거나 일심으로 들여대야 이게 일이 되죠. 그게 안 되면 되질 않잖아요. 제일 먼저 일심을 만드는 것은 밭을 갈아 평평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판하는 데 씨를 이제 때가 돼 뿌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 다음 씨 뿌린 다음 뭘 할까요? 비가 이제 적당히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되냐? 농사를 재보면 곡식이 싹이 올라와요. 근데 뭐가 올라오냐면 잡초가 똑같이 올라. 어디서 있든지 잡초가 나와. 잠깐 잡초라는 게 이상해. 근데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 이게 농작물. 잡초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조금 크면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농부들은 그걸 구분해서 했어요. 이게 봐서 잡초인지 농작물인지 구분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꽃인지 풀인지 모르고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을 뽑아 뿌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응? 인범이 같이. 한번 저기 바다에 저기 잡초 좀 뽑으라 했더니 꽃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게 다 잡초다 그러고 다 뽑아. 어묵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잡초 뽑으라 해도 뽑았는데요. 그런데 꽃을 다 뽑아버린 거야. 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수양이 안 된 게 아니라 사리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사리 연구. 그러니까 이게 수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리 연구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착해요. 착한데. 연구력이 없는 거지.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뽑는 잡초를 제가 곡식만 작게 길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잡초를 뽑아내고 길러서 뭐 하려고 그래? 나중에 커갖고 수확을 하려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얻어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잡초를 구별해내는 거고 농사를 언제 필요를 하고 언제 하는 요거는 연구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심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복잡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아주 쉬운 방법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성역. 그거는 밭을 고르는 것도 있고 연구하는 것도 있고 수확하는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수확하는 게. 어? 1조는 밭을 고르는 거고, 2조는 풀하고 이걸 구분하는 거고, 3조는 그걸 경작하는 거고, 4, 5, 6조는 그걸 이제 행복하게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는. 그게 간단한 말로 돼 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심장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일상수행요법이 있긴 있는데 그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야. 그 글만 자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의미도 없이 자꾸 외우고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경계를 당해서 내가서 그 뜻을 새겨보라 이게 뜻을 새겨라.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새겨갖고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라. 내 마음이 이거 법과 같으냐 다르냐 대조하라는 것이야. 하루에 한 번은 대조해.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대조해. 오늘은 심지어 열화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고 밤에는 반성하기 위해 대조하는 것이고 낮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 이 마음속에서 선심, 막심, 뭐가 이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살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심정개발의 공부 핵심은 뭐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저녁에. 낮에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있고 잡초인가 뭔가 살피잖아요. 똑같아요. 대주하는 것은 오늘 그 저녁에 가서 내가 오늘 제대로 잡초를 뽑았는가 이게 대주해보는 거예요. 해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 전에 반드시 일상수행요법을 대주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딱 앉아서 그때는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오늘 한 걸 되죠. 심지에 열화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렇게 하고, 한번 가만 생각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렇게,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임채권 씨는 자기 전에 내가 오늘은 아들한테 열을 냈는가, 안 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참외 참여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래 참여는 그냥 뭉클려서 내가 잘못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아들한테 이게 또 신경질을 냈는가 안 냈는가 또 사납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하단 말이죠. 무조건 뭐 잘못했나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해봤냐 이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3개월이 더 걸린 거예요. 3개월밖에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개월이면 되는데 이거 하는 동 마는 동 했으니까 6개월이 걸려. 이제 원인이 뭐 태사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지금 6개월 걸린 거는 이 핑계 대려고 하는데 태사매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저녁에 이렇게 대조를 안 돼 그런 거지.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자기 전에 이게 참으로 이거 대종사님은 자기 전에 반드시 반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예비 교무들은 영산대학이나 대학원대학교에서 저녁에 연불자선 하죠. 하긴 하는데 내가 오늘 일상적인 반성을 하고 자야 하나. 안 하고 자죠. 이거 안 돼. 이거는 전교생해야 돼. 확실히 대종사님 하라고 했잖아요. 연불자선하라고 하는 건 상징명주의상 한 번 있었지. 자기 하기 전에. 근데 그거는 하면서 실제 공부는 자기 전에 대조를 해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자기 전에 한번 외우자. 네 번밖에 안 했어. 아, 네 번. 마지막, 어이, 자기 전에 한번 더 외워야지 하고 외우는데, 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건 반성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외우다가 막 반성을 하고 해보니까, 아, 내가 좀, 이렇게, 임채건 씨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범이한테 심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반성이 되는 거지. 다음은 좀 부드럽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성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자기 전에 그걸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왔잖아. 그럼 자기 전에 일상생활 한번 외워. 1분, 1분. 딱 이 반성을 하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새삼에서는 연불 끝나고 해요. 그러면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야. 건성, 자기가 해봐야 반성이 되죠. 남이 하는 거 들으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해보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힌트에서 다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올해는 그 반성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비교. 작년은 그냥 실행만 했고 요즘 반성까지 하고 실행하면 효과가 있으면 야 친구 보고 야 너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내가 이 고대에서요 이 처음에 공부가 좋아갖고 이 관상을 봤더니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은 셋이 하면은 신심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뽑았어. 3명 뽑아서 나 공부하자. 3개월을 했거든. 3개월 마음 공부를. 3개월 막 신심 막 하늘같이 올라갔대요. 때는 이때 그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예요. 3개월 많이 10번은 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몸불교 청부 가보자. 그랬더니 전부 다 찬성해요. 그러더라고. 신심이 가라앉으면 안 될 건데 찬성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몰고 갔는지 몰라요. 그 셋 중에 한 명이 몰고 이 총무로가 대산정산 아니야 자산상사님 딱 뵙고 총무 구경하고 대산종사님이 수계원 있는데 거기 가서 벗고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5년 지나서 뭐가 됐어요? 우리 정진택은 총장이 됐고 김영찬은 어떻게 했어요? 학장이 됐고 학장 지나갔죠. 문영진 교수는 뭐 했냐? 정년 퇴임했는데 나사로 들어가 취직을 했대요. 정년 퇴임하고 나사 취직한 것도 희한하냐? 아이디가 그 앞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갖고 한 번만 해보니 삼성전자 한 명 데려오면 딴 데 다 100명 데려오면 같은 거야. 아, 이 숙제가 좀 많네요. 그래서 저녁에 반성하는 거 이거를 상시용지상 6조로 만들었대요. 6조. 근데 자기가 하기로 한 걸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반성하라고 했는데 일상생활법으로 반성하는 것도 그 참 된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대조를 해봐라. 그거 실지 공부라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원불교는 이렇게 좋은 대조법이 있다. 불교는 뭐 금강경, 반야신경 멋있는데 좋은 깊은데 이런 대조법이 없다. 이렇게 항상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있어요. 대념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승불교는 안 퍼지고 저 서승불교로만 퍼졌어요. 대념적용이라는 경을 만들어요. 염이라는 염. 염이 우리 유념과 같은 염이에요. 염이라는 건 마인드풀리스.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 챙김. 마음 챙긴 경이라. 대는 큰 대자. great 마음 챙김. great mindfulness. 이거 수트라예요. 수트라. 그리고 그걸 있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챙기냐? 1번. 마음을 어떻게 챙겨? 관찰하라. 마음을 챙기려면 관찰하라 이거예요. 처음에 뭐를? 내 몸을 관찰하라. 그 다음에 내 감정을 관찰하라. 내 마음을 관찰해라. 법을 관찰해라. 이 네 가지를 관찰하라. 이게 마음을 관찰하되 내가 화가 났으면 확실하게 화가 났다고 딱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판단 지내. 화가 났다. 화가 가라앉으면 화가 가라앉았다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화가 없었는데 어느 때 화가 나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가 가라앉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계속해서 관찰해서 확실하게 알아라. 뭐를? 이 마음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일어나고 가라앉는 거를 그 현상도 알고 원리로 대소인물을 다 알으라는 거예요. 현상과 원리를 다 알아붙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상과 그를 알아붙이라. 이 우리 유념하고 너무 똑같으네요. 근데 다 정해줬어요. 요거 해라. 그 염이라는 거는
마인드풀리스를 미국 사람 번역했는데 우리의 유념 똑같은 마인드풀리스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유념 경륜 이게. 근데 온 뒤에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은 성불에 이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 그래서 이걸 하니 집착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빠지고 우울증 빠진다. 우울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우울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이 그 불경이 나와. 이런 건 우울증이다. 그것도 지금 비탄, 슬픔, 뭐 온갖 것이 집착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요거 일상에 옳지하고 똑같은 말을 해줬는데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마음을 일상청력부로 대조한다. 근데 거기 핵심적인 용어는 뭐냐 이거예요. 처음엔 이 대조를 잘해. 어우, 참 좋다. 대조를 잘하잖아요. 근데 며칠 가면 잊어먹고 그만. 처음에는 열이 나서 신심이 나서 공부를 하다가 며칠 가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거 잊어먹었을 때 다시 챙기는 거예요. 다시 챙겨. 챙긴단 말이에요. 마음을 챙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관찰, 확실하게 마음 챙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딱 돼 있어. 관찰, 암 챙김. 우리도 몸살도 이렇게 살피는 게 관찰이거든요. 관찰, 마음 챙김, 우리는 실행. 근데 불교에도 실행이 또 있어요. 어떻게 실행하라. 이게 다 나와 있 근데 좀 길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챙기라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까 하기로 했잖아. 일상적으로 하기로 했잖아. 근데 잊어먹었어. 그러면 다시 챙기라. 내가 이제 그 뭐를 잡아내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상식일기를 썼는데 막 열심히 쓰다가 어느 때 보면 막 일이 바쁘면 그냥 놓쳐버려요. 그냥 안 써. 그러면 나는 반드시 챙겨서 이게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한 며칠 안 하다가 또 다 놓고 막 끼역끼역 써. 그러긴 내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빼고 쫙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하는데 그냥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일상 내일도 그래요. 보면 내 일기장을 보면 30일이면 한 20일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는 그날 막 지나가 왔다 갔다 바쁘다. 그러면 그래도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이 중요한 공부는 반복해서 챙기는 거예요. 그걸 주의라 그래요. 우리 주의. 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뭘까요? 주의는 영어로 히드플리스라고 그래요. 히드플리스. 잊지 않고 실행하는 히드플리스라고 그래요. 근데 마인드플리스는 뭐가 다르냐? 온전한 생각으로 챙기는 거를 마인드플리스라고. 주의는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건 주의라 그러고 온전한 생각으로 잊지 않는 것을 온전 생각 취사에 주의가 붙은 게 이게 유념이에요. 이게 마인드풀니스예요. 예? 불법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 주의. 근데 지금 미국에는 온전밖에 없어요. 생각 취사는 없어. 그걸 마인드풀니스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미국이 온전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 취사가 들어가야 진짜 마인드풀니스다 하는 거를 뒤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관찰을 해야 돼. 뭐를 관찰하느냐 하면 우리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자기 마음. 항상 자기 마음이 관찰해서 이게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는 게을러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요렇게 나가면 게을러지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해 그 원리를 아는 말. 그래서 나도 이렇게 관찰해 갖고 이렇게 보면, 몸이 추운데, 방이 따뜻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추운데 따뜻하면, 거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게으러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확 뛰쳐나와 버린다. 그렇죠? 어때? 그때 확 뛰쳐나와요. 그냥, 게으르자. 이렇게 할, 묻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 그, 네. 불경에 넷프로 두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무심인데 관심이 다 된 다음에 넷프로 두지. 처음부터 넷프로 두는 거. 공부가 아직 덜 됐는데 넷프로 두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게으름. 이 세상에 게으름. 이게 말이죠. 이제 공부가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씹은 이 난방도 안 되고 위는 서늘하고 밑에는 따끈따끈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싹 넣고 싶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 게으름이라. 이 게으름이 싹 그때 인연 따라 게으름이 보통 때 안 오다가 그런 때 가면 게으름이 탁 나타나서 이걸 나를 지배하려나 이거야. 아, 내가 이렇게 게으름이 붙들리면 내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확 걷어치우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기를 그러다가 어떤 때는 게으러졌다 하는데 그냥 난 죽으라고 이제 물리치고 그래 지금 같으면 내가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돼. 엄청 힘들었어요. 게으름을 빠져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제 우리 강창환 씨는 게으름 빠져나오는 게 쉬워요? 이거 어렵죠. 이걸 한번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풀었는가 안 풀었는가 이렇게 그건 사조 아닌 사조 신분의속 나한테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대주하란 말이에요. 대주하고 챙겨라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챙기느냐 우리가 있어요. 일단 멈춰라 이거를 챙겨야 돼. 멈춰라를 챙기는 거예요. 멈춰라. 응? 경계를 만나면 무조건 딱 멈춰야 돼요. 여기가 이제 차가 별로 많이 안 다녀. 그런데 무심히 지나가다 보면 이쪽이 차원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죠? 뭐 차가 전혀 안 보일 때 탁 넘어가. 근데 나 어떤 무심하다 보면 차가 있는데 내가 몰랐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생겨요. 나이가 먹으면요 잘 안 보여요. 오는 게. 그래서 이 마음을 챙기는 거 일단 멈춰야 된다. 마음 공부는 1번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이거 멈춘다는 말은 어디 불법에는 별로 거기 찾아보면 몰라 또 찾아보면 있을라나. 어쩌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좌선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라고 이렇게 경고. 걸으라 이거예요. 좌선하기 전에 걸어서 정신을 명랑하게 만들고 좌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는 그래요. 근데 새벽에는 걷기가 나쁘지만 뭐 저녁에 좌선할 때는 이게 도루라 이거예요. 경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 걷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 다음에 뭐 살펴라. 마음 바탕을 살펴라. 관찰해라. 분명하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서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습성이 있어. 요건 게으러지려는 거다. 요거는 어떻게 하려는 거다. 이건 원망하려는 거다. 요런 마음을 꼭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차리고 그냥 두면 그 마음이 주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게 있어요. 미세한 마음작용이 있어요. 그 미세한 마음작용이 그냥 두면 내중에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필 때 미세한 마음작용을 살펴야 돼요. 그게 이제 아주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미세한 마음작용을 하는 거 뭐를 살피냐 하면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자랑하지 않아.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자기가 잘하는 거 잘난 척하지 않아. 그게 1번이요. 그렇죠? 자랑치 않은 1번인데 사람이란 건 자기가 잘하면 좀 나타내고 싶은 성질이 있어. 근데 그게 처음에 저기서 살짝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딱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자기가 잘하면 잘난 척 하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속에서 착 일어나면 그냥 두죠. 그지. 그러면 이제 아까 뭐 했지? 저녁에 반성하는 거하고 잘난 척 하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 삼성이 이제 내년에 그건 정말 이 인격이요. 근데 자기가 뭘 잘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하는 게 있을 때 그거를 탁 겸양하고 무념하고 없애버리란 말이죠. 없애버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붓글씨를 연습하면 좀 뭐 잘할 것 같아요. 엔간히 써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배워가고 할 것 같아. 근데 괜히 내가 이거 연습하다가 잘난다는 생각이 날까 봐 아예 붓글씨도 안 배워버려. 글도 쓰면 좀 잘 쓸 것 같아서 그러다 그때 안 배워.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모르니까 안 쓰니까 이제 지금 쓸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라. 이것이 금강경의 1번이요. 상업선 1번이 우리는 내가 뭐를 잘하는 게 있을 때 자랑하려는 마음, 뽐내고 싶은 마음을 없애라. 근데 1번은 그거고, 2번은 자기 뭐 아들이나 가족이 잘하는 걸 좀
칭찬하려는 것 없어라. 요거는 참 인격 수양에 있어서 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막 자랑을 좀 하고 막 됐다.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고 막 시골집이 얼마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딱 없애고 하니까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좋은 거고 사람이 마음이 가뿐한데 그냥 자랑하고 싶으면 이게 마음이 끌끌끔찍해.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하면 나쁘니까 오늘은 배운 게 뭐예요? 뭐예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쓱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생각. 여기도 좀 있긴 있죠. 독경을 잘하고. 그러면 그걸 없애면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무용문요. 그죠? 그렇게 한 가지씩 그래요. 저녁에 자기 전에 뭐를 해요? 일상생활보로 반성을 하면서 자기 외우기만 하지 말 반성을 하고 자고 또 자기가 뭐 했으면 뭐 잘한 거 있으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도 좋고 그다음에 더 내 친척이나 누구 있으면 뭐 자기 뭐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식들은 좀 칭찬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좀 봐주라 그랬대. 부모가 와서 자식 칭찬하는 거는 그거 좀 봐줘야지. 하고 싶은 거 그거 어떻게 해? 그건 너 왜 응용문연 못하냐? 그러면 안 돼요. 나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봐줘. 나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는 그냥 너 그렇게 보고 나는 안 하래. 아니 부모가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식이 잘하는데 그게 좀 잘하는 걸 뭐 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애고 인범이 막 부모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 아이 자랑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게 우리가 참 인격을 단련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격하게 하고 남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오늘은 너무 많이 하니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